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1번부터 34번까지의 작품들 읽어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글을 보게 되면 김기림님의 아스팔트라고 하는 시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나로 가게 되면 지금 얘가 가리고 있네요. 김명인님의 봄길이라고 하는 두 개의 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현대시라고 해서 무조건 쉽거나 금방 다가갈 수 있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상당히 좀 난해하고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시이기 때문에 이 시들이 대체 어느 방향으로 내가 읽어야 되나, 그거를 힌트를 좀 얻으려고 한다면 보기의 내용을 먼저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34번에 지금 주어진 보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시적 대상이 지닌 속성은 다른 대상으로 전이되면서, 그러니까 한 대상이, A라는 대상이 지닌 어떤 성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성격이 다른 대상으로까지 이렇게 옮겨지게 된다는 거야. 전이된다. 그래서 전이되면서 시적 의미를 풍부하게 한다.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넓게 의미를 생각해낼 수 있다. 뭐 이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볼 때 가의 아스팔트였죠. 가의 시에서는 도시 문명을 대표하는 아스팔트에, 그러니까 이 시의 제목인 아스팔트가 의미하는 것은 도시 문명. 우리 도시 문명은 시에서 긍정적으로 표현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부정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을 뛰어넘은, 위에서 얘기하니까 어떤 전이되는 무엇인가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스팔트에 자연물이 인접하여, 도시 문명과 자연물은 서로 대비되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못하는 것, 살아있지 않은 것, 뭐 이것의 어떤 대비. 근데 그것이 인접해서 서로 이렇게 배치가 됨으로써, 그러니까 같이 나란히 이렇게 존재하게 됨으로써 생명력을 띈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생명력을 띈 것은 자연물이겠죠. 금방 표현한 것처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 도시 문명, 아스팔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가 완화된다는 건 조금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섞여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이렇게 모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난 것들이 이제 서로 어우러지면서 완만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로 이 완화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의 시 봄길에서는 봄 들판과 바다 라고 하는 서로 다른, 상이한 서로 다른 공간의 이미지가, 들이라고 하는 공간, 바다라고 하는 공간은 서로 다르죠. 그러한 이미지가 중첩이 됨으로써, 여기서는 가에서는 완화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중첩이라는 거는 이렇게 겹쳐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첩이 됨으로써 얘를 봐도 얘가 떠오르고, 얘를 봐도 얘가 떠오르고, 이런 느낌인 거야. 지금 들판을 보면서 바다를 떠오르고, 바다를 보면서 뭐 들판을 떠올리는 그런 느낌. 그래서 중첩됨으로써 공간에 속한 대상의 속성이 화자의 내면에 공유된다. 그래서 뭐 이 화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주체가 될 테니까 그 화자의 주체의 내면에 이러한 중첩되는 이미지, 완화되는 이미지들이 공유가 된다. 그러면 지금 사실 조금 치사하게 시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그런 부분의 보기의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읽을 때 이걸 지금 주요 이제 생각으로 해서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내용으로 가봅시다. 아스팔트 위에는 4월의 석양이 졸리고, 아스팔트 바로
중심 소재 나왔죠? 아까 보기에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도시 문명이다 라고 표현이 되고, 어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살아있지 않은 것, 그치?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우리는 아스팔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김기림이라고 하는 분은 일제강점기 때 분이잖아요. 그때는 딱 아스팔트, 신장로 뭐 이런 것이 정말 그 새로운 문물, 도시 문명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아스팔트라는 소재를 써서 이러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스팔트 위에는 4월이라고 하는 건 봄이기는 한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봄의 석양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 석양이라고 하면 아름답게 표현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석양이 졸리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하강의 이미지, 약간 조금 늘어지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좀 오후가 되어서 좋게 얘기하면 나른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늘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연 보시게 되면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했다. 뭐 누가 붙여주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누군가가 붙여주는 걸로 표현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여튼 가로수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직 잎사귀가 붙지 않았대요. 아직 4월이기는 한데, 아직 그러니까 이제 가지만 있고 그 파릇파릇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녹음이 우거진 봄을 상징하고 여름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화려한 이것이 아직은 있지 않은 이 느낌이지. 그럼 여기도 약간 느낌은 조금 다운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가로수 밑에는 아스팔트 위에는, 그리고 가로수 밑에는 아스팔트 위, 가로수 위 같은 공간 아니겠어요? 그죠? 밑에는 오후가 손질한다. 손짓한다? 이 느낌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석양이 졸리고요. 여기는 오후가 손짓한대요. 같은 느낌이죠? 같이 지금 하강하는 느낌으로 좀 늘어지고 나른한 그러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지금 가로수는 이 말을 뺄 뻔했네. 지금 도시문명과 서로 대비되는, 그죠? 어떤 자연물이 되는 거지. 살아있는. 근데 이러한 자연물과 지금 도시문명이 같은 느낌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지. 벌써 어떤 그 완화적인 부분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 없는 고무바퀴를 시는 자동차의 아기들이, 이게 도대체 뭘까 엄청나게 생각해 봤지만 뭐 굳이 하나하나 한 단어를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자동차들의 어떤 움직임, 질주 이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주히 지나간 뒤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후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바쁘게, 이 도시니까 바쁘게 일하고 출근하고 퇴근한 이후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자동차의 어떤 분주함이나 이런 것은 지금 이들의 어떤 나른함과는 서로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참 바쁜 시간을 아스팔트는 보냈죠. 자동차는 아스팔트 위에 다니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그러한 뒤에 너의 마음, 시적 대상이 되겠죠? 너는 누굴까? 라고 생각하면 아스팔트로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의인화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너의 마음은 우울한 해저와 같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바쁘게 일하고 나서 이렇게 좀 늘어지고 나른한 그런 기분은 계속 하강의 이미지로 우울하다. 바다 속까지, 그지? 막 쭉 가라앉는 느낌. 너의 가슴은, 다시 한번, 너의 마음은 이러하고, 너의 가슴은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가 때때로 실어오는 회색의 잔디밭. 요 식구를 보게 되면 잔디밭이잖아요. 잔디밭은 원래 우리가 푸르다 라고 표현이 되죠. 푸른인데 여기는 회색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아스팔트를 표현하고 있는
비유가 되는 거겠죠, 지금. 그죠? 은유적인 표현이 쓰였는데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회색이라고 시각적인 표현을 쓰고 있고, 그러면서 구름들에게 있어서는 피곤한 그림자를 실어오게 하는 잔디밭의 부시를 아스팔트 네가 해주고 있구나, 이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아스팔트라는 존재가 그렇게 부정적이고 막 너무 막 뾰족뾰족하고 회색만 갖고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네요. 이렇게 자연적인 것과 완화가 되면서 이렇게 같이 조금은 이제 생명력이 있는 것과 이렇게 합쳐지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다를 꿈꾸는 바람들의 탄식을 들으러 나오는 침묵한 행인들을 위하여. 바다를 꿈꾼다. 바다를 꿈꾼다. 항상 바다는 넓고 항상 우리가 막연히 동경의 대상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이나 꿈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를 꿈꾸는 바람들의 탄식을 들으러. 바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뭐 우리 자연 속에서 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것도 우리 어떤 행인들이나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을 빗댄 표현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지. 그래서 바람들의 탄식, 의인화는 계속되고 있네요. 아휴, 어떻게 살아? 내일은 또 뭘 하고, 또 어떻게 돈을 벌고, 뭐 이런 탄식들 있잖아, 그치? 그러한 탄식을 들으러 나오는 침묵한 행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뭐 친구의 얘기를 들어주러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같은 바람과 행인, 같은 맥락으로 보면서 다 같이 침묵하고 다 같이 탄식하는 그러한 도시인들의 좀 우울한 모습, 가라앉은 모습,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작은 아스팔트의 거리는 지평선의 흉내를 낸다. 이들에게 지평선의 흉내를 내면서 아스팔트는 위안이 되는 장소, 공간이 되어준다는 의미겠네요. 그죠? 지평선, 뭔지 아시죠? 가장 그러니까 넓고 내가 이 꿈을 펼치면서 원대한 포부를 갖고 이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스팔트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도시 문명 속에서의 그래도 꼭 뭐 살아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조금 회색의 것이고 조금은 그 죽어 있고 조금이 아니지 아예 이제 그 생명이라는 게 없는 것에게도 우리는 어떤 위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 같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시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시는 김명희님의 봄길이에요. 봄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또 우리가 항상 희망, 밝고 희망찬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일까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봅시다. 꽃이 피면 마음 간격들 한층 촘촘해져.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나 뭐 다짐이나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촘촘하게 꽉꽉꽉꽉 채워진다, 이런 느낌이겠지. 이게 이제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뭐 부지런하고 목표가 많고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쁘게 이제 생각하게 되면 두통 일어나죠. 이건 또 언제 하고 이건 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김제본들, 김제라는 지명이 나오네요. 김제의 봄의 들판을 건너는데 몸 건너기가 너무 힘겹다. 그러면 이 김제의 봄들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하나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어떤 길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몸을 건너기가 너무 힘겹대요.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그냥 걷는 게 아니라 힘겹다 라고 하는 건 어떤 심적인 것과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봄길이고 봄인데 시작부터 조금 깔아앉고 있네요. 여기도 약간 하강적인 그런 느낌이 보이죠. 피기도 전에 봄오리째 전해리는 그 꽃잎 부리러. 피기도 전에 봄오리째 전해렸대요. 그러면 꽃이 폈다, 내 어떤 꿈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피기도 전에 아예 봉우리째 져버렸대요. 그렇다면은 내가 뭔가를 제대로 이루고 완성하고 이러기도 전에 어떤 실망이 생기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 내리는 그 꽃잎을 내려놓으려 나오죠? 이렇게 졌다가 이렇게 내리는 거. 그래서 그 꽃잎을 내리려. 그래서 어떤 그 꽃잎이라고 하는 건 이젠 그만 포기해야지 뭐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배는 심포 어디쯤에 다 헤맨다. 김제봄들에서 이제는 배로 표현이 되면서 심포 어디쯤. 이 사람이 막 지금 들을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막 이렇게 지금 정말로 공간 이동을 하고 뭐 이러는 느낌보다는 같은 지금 봄 들이며 배며 하는 것들이 어떤 내 마음의 움직임, 내 마음이 지금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하는 것을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 배는 심포 어디쯤에 다 헤맨다. 헤맨다. 이 말.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뭐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망에, 아주 먼 바다, 망에 다 쓸고 온 꽃샘 바람 거기 부는 듯. 꽃샘 바람 좋은 거 아니에요? 엄청 춥죠? 요즘 날씨 되게 추운데 이 봄이 되어도 여전히 이제 그 봄을 시샘하는 그 바람이 막 세게 분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꽃샘 바람이라고 하는데 그 망에 그 바다를 다 쓸고 온 꽃샘 바람이 거기에 부는 듯. 이 배가 닿아야 되는 심포 어디쯤에 부는 듯. 몸속에 곤두서는 봄 밖의 봄바람. 내 몸속에서 곤두선대요. 곤두선다는 건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 아니에요. 막 신경이 곤두선다 뭐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내 몸속에서 막 차디차게 막 느껴지는 뭔가 이렇게 헤매고 좀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느낌이지. 그 봄 밖의 봄바람 약간 좀 역설적이다, 그지? 봄 밖에서 봄바람이 분다. 봄은 따뜻하고 평온하고 화창한데 지금 부는 꽃샘 바람은 그런 바람이 아니기 때문에 봄 밖의 봄바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눈앞 해발이 양쪽 날개 펼친 구름 사이로 스미려다. 골짜기 비집고 빠져나오는 염소떼와 갑자기 또 염소가 나오죠. 문득 마주친다. 여기에서도 이거는 딱 정말로 또 공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적인 걸 또 생각해야 돼.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 사이사이에서 뭔가가 지금 또 삐져나오고 있어요. 염소떼가. 그 염소떼 이꼴 화자의 마음, 화자와 동일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염소도 지 한 몸 한 척 배로 따로 띄우는지 염소도라고 돼 있잖아. 얘도 나처럼 지 한 몸을 한 척의 배로 그러니까 배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나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렇게 따로 띄우고 있는지 만경 저쪽이 포구라는 듯 뭐 이렇게 지명이 많이 나와. 만경 저기 멀리 저쪽이 이제 쉴 수 있는 배가 정착할 수 있는 정박할 수 있는 포구라는 듯 새끼 염소 한 마리 지평도 뿌연 황삭길 터벅거리며 간다. 새끼 염소래요. 심지어 어린 것이 딱하지, 그치? 그래서 염소 한 마리 외로워 보이네. 두 마리도 아니고 지평도 뿌연 황삭길 그 황사 봄에 일어나는 그 노란 모래들 아시죠? 미세먼지. 그러니까 이렇게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길을 내 인생 너희들은 이 황사길이어서는 안 돼요. 탄탄대로여야죠. 이러한 길을 타박거리면서 힘겹게 가고 있네요. 그죠? 나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마음은 곁가지로 펄럭이며 곁가지 뭐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 펄럭이며 덜핀 꽃나무 둘레에서 아직은 다 이루지 못한 그치? 어떤 나의 희망 어떤 목표 그러한 꽃나무 둘레에서 멈칫거리자. 하지만 멈칫 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느낌이지 않겠어요?
남몰래 출렁거리는 상심은 아무도 모르게 출렁거리는 상심. 되게 아픈 마음이죠. 상심은 아지랑이 넘어. 여기는 꾸역꾸역, 여기는 아지랑이고요. 아지랑이가 뭐 긍정적으로 쓸 때도 많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앞이 약간 좀 이렇게 잘 보이는 게 확 트인 시선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느낌? 그러면서 또 막 이렇게 굴절을 만들죠. 그죠? 그래서 그 아지랑이 너머에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는 내가 이제 정착해서 뭔가를 이제 이루고 이제는 됐다 뭐 이러고 싶은 그러한 항구 몇 개가 끝내 닿을 수 없대요. 그래서 그 몇 개는 더 지워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 몇 개라고 하는 거 보면 내가 이제 가는 길마다 어떤 그 거치는 그러한 장소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더 지워야 한다고는 하나 지웠고 하나 지나갔고 또 하나 지나갔고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어떤 이 항구 몇 개라고 하는 건 종착역으로서의 어떤 항구가 아니라 지나치는, 그치? 내가 하나씩 이루어내야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설정, 그 목표들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더 지워야 한다고. 그런데 닻이 끊긴 배 한 척 여전히 화자 자신 지금 어디에도요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약간 표류하고 있는 느낌이죠. 근데 닻이 끊겼대요. 닻이 뭐예요? 돛은 가라고 닿는 거고 닻은 정박하라고 무거운 걸 아래에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닻이 끊겼대요. 그러면 어디에도 나는 제대로 정착할 수 없고 계속 부유하는, 표류하는 그런 느낌의 상심하는 나의 모습을 참 굉장히 힘들게 표현해 내셨네요. 그래서 사실 이 시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다 막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문제 해결 정도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 시 하나하나를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문제 들어가 볼까요? 글씨가 엄청나죠? 31번 문제 가보시면 가와 나의, 가시와 나시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을 때 1번 보면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제가 이런 표현 하나도 안 했었는데 있는지 한번 가보자고요. 현재형이 있는지. 힘겹다, 부른 듯, 스미려다, 마주친다. 현재형 있네요. 그죠? 간다. 그지? 그러면 여기에도 있나? 졸리고 손질한다. 그죠? 그러면 1번은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내용이 나오는 건 굳이 얘네들을 봐서 우리가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얘는 답이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이제 보기를 바탕으로 A가 뭐였었죠? 여기 있죠? 요 부분. 너의 마음은 우울한해져. 너의 가슴은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가 때때로 실어오는 회색의 잔디밭. 아스팔트를 의인화해서 이 아스팔트가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어주고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부분이었네. 그러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시에서 특정 호칭의 사용은 화자와 대상 간의 관계나 화자, 대상 간의 관계나 거리를 조정하여 정서를 나타내는 기반이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가봅시다. 가장 적절한 거죠.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서 특정 호칭 너, 그치? 좁혔죠. 아스팔트야 하는 것보다 너는 하는 게 좁혀지죠. 그래서 화자의 우울함을 대상에게 투영한다. 아스팔트를 통해서 화자의 우울함을 대변해서 보여주고 있다. 얘도 맞는데? 아까 31번도 1번 아니었나? 잠깐만. 31번, 32번이 전부 다 1번이 답이네요. 답이 똑같은 게 나오면 계속 되게 막 그렇잖아. 근데 얘도 1번 답이 되네요.
대상과 각별한 관계를 형성하여 화자가 느낀 경이로운 이시하고는 상관없는 단어네요. 대상과 거리를 두는 게 아니었죠, 그죠? 회의감 이것도 대상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언제 그지? 그리고 번태로움을 해소한다. 느낌 이상하고요. 대상과의 관계를 역전시킨다. 관계를 역전시켜 침울함을 극복한다. 이 말들이 다 지금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요것만 그지? 맞아 보이네요. 그 다음 5번 가보시게 되면 A, B,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A는 뭐였는지 한번 볼까요? A는 김제봄들 나의 시에서 나오는 김제봄들이고요. B는 심포 어디쯤 그치? 그리고 C는 뭔가 C는 항구 그치? 항구 몇 개. 이렇게 되네. 했을 때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김제봄들에서 화자는 꽃이 피는 것과 내면의 변화간의 관련성을 의식한다. 김제봄들에서 꽃이 피는 것하고 그리고 이 내면의 어떤 변화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자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다 라고 보시면 되고 김제봄들에서 건너기의 힘듦을 자각한 화자는 이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심포 어디쯤으로 향하게 되죠. 심포 어디쯤에서 화자는 거기에 부는 꽃샘바람을 몸속에서 감각적으로 그치 마음과 상심 사이에서 범민하는 화자는 자신을 비와 심포와 항구 몇 개 사이에 놓인 닫히 끊긴 배 한 척. 내용 그대로 나오네요. 그죠? 그럼 답은 5번이어야 하는데 봅시다. 항구 몇 개에서 화자는 자신의 목적지를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한다. 자신의 목적지를 끝내 닿을 수 없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 항구 몇 개가 마지막 최종 종착지 이런 느낌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5번은 좀 말이 애매하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가면 되고요. 다음 야 나와라. 마지막 문제가 되겠군요. 우리 벌써 보기는 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고 하니까 보시게 되면 가에서 4월의 가로수는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상태로 제시되어 생명력을 띠지 않은 아스팔트의 속성이 전이되었음을 그지 드러내고 나에서 들판을 건너는 화자의 몸은 바다를 건너는 배와 중첩되어 화자의 부유하는 내면은 맞죠? 여태까지 이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 2번 보면 가에서 고무바퀴를 싣는 자동차의 아기들이 그러니까 막 분주하게 아스팔트 위를 막 다니던 그치? 그러한 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자동차가 지닌 분주함이 아스팔트에 전이되어 분주함이 아스팔트에 전이 되면 아스팔트가 오후에 그렇게 나른하고 막 늘어지고 이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분주함이 아스팔트에 전이 되었다는 건 맞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와 아스팔트의 경계가 아니네요. 그래서 답은 사실 얘랑 어떤 완화되는 그런 게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가에서 지평선의 흉내를 내는 작은 아스팔트의 거리가 행인들을 위하는 존재로 포착된 것은 아스팔트가 바다의 속성을 공유하게 되었음을 그치? 다 그 말이지만 얘는 특별히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죠. 우리가 시 읽으면서. 그리고 나에서 들판과 바다라는 공간의 중첩은 염소도 제한몸 한쪽 배로 따로 띄우는 것으로 전이되면서 화자가 염소에게서 자신의 처지를 아까 제가 염소 이꼴 화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나에서 새끼염소가 가는 지평도 뿌연 황사길은 화자가 향하는 아지랑이 넘어와 중첩되면서 그치? 둘 다 뿌연 것들이었죠? 자신이 지향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으리라는 오케이 맞죠? 그래서 답은 2번 맞네요. 사실 그렇게 쉬운 시도 아니었고 문항도 아니었는데 끝까지 집중력을 갖고 푸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칠게요.